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MBC 21 세션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된 윌슨 미디어 코리아의 김민석입니다. 오늘 저는 본 세션을 통해 2020년 한 해 우리의 삶의 침투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던 코로나19가 국내 미디어와 게임 이용 행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조류독감,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동시대를 살아온 저희라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을 무서운 질병들입니다만 코로나19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서 봤던 14세기 흑사병이나 18세기 스페인 독감 수준으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는데요. 전대미문의 질병인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우리 삶 속에 들어온 방역 조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코로나와 관련돼 언급된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마스크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손소독제, 자가격리, 거리두기 등 방역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수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도 생기고 외부 활동 및 집단 활동이 중단 또는 금지되면서 이러한 방역 조치들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변하게 되었고 우리 일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디어 이용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표적인 미디어인 TV와 PC, 모바일의 이용 행태가 작년 코로나19 기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의 확진자 추이와 각 미디어의 이용 시간을 비교해 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급증했던 지난해 2월에서 3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미디어 이용량 추세가 함께 상승하는 것이 목격됩니다. 처음 접하게 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아예 외출을 하지 않거나 집에 일찍 들어가는 등 확산 이전 대비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미디어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고 딱히 할 것도 없고 해서 TV를 틀어놓고 보거나 이전이라면 한창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을 시간에 방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 거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진자 추세와 미디어 이용량 추세의 동반 상승 현상은 지난 8월에 있었던 2차 확산 때 그리고 11월에 있었던 3차 확산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확진자 추세와 미디어 이용량의 추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확산기에서 2차, 3차로 갈수록 미디어 이용 시간의 증가가 급격하지 않고 점점 완화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약화되고 적응하는 것이 수치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TV와 PC, 모바일 모든 미디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TV 이용이 가장 크게 늘어나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 월 평균 780분 증가했으며 모바일도 유사한 수준인 701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났는데 TV는 그 중에서도 60대와 10대 이용이 크게 늘어났으며 모바일은 10대와 50대 이용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0대는 TV와 모바일이 모두 공통적으로 크게 늘어났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디어 이용도 함께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영상 시청기기로서 활용하기 적합한 인프라와 서비스들이 갖춰지면서 2019년까지만 해도 개인 단위 TV 시청은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TV 시청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지난 3년간 TV 이용자 수 변화를 나타낸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1차 확산 시기였던 2월에서 3월에는 일반적으로 TV 이용이 감소하던 기존 시즈널리티와는 다르게 시청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확산 시기와 맞물려 TV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TV 프로그램 장르별로 봐도 대부분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TV 시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스 장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니즈와 맞물려 가장 큰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전 국민이 당혹 속에서 맞았던 1차 확산 시기에는 시청자 수가 5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바일도 TV 못지않게 이용이 늘어났는데, 이 모바일 서비스 주중 주말 시간대별 이용 시간 비교 그래프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목격됩니다. 모바일 이용은 주말이나 저녁 등 여가 시간보다는 기존 주중 9시에서 18시 생활 시간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학생은 수업 시간, 직장인은 근무 시간인 주중 생활 시간대에서 모바일 이용이 증가했다? 이 현상을 풀어서 해석해 보면 속된 말로 딴짓하는 그런 행태가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회사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딴짓들을 아무래도 재택할 때는 일을 하다가 게임도 한 판 하기도 하고 영상도 한 편 보기도 하고 다들 그러셨죠, 그죠? 또 다른 예로 여기 하단의 연령대별 주중 시간대별 일평균 이용시간 그래프 중에서 Z세대의 그래프를 보면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중 모바일 이용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 학생층인 이들 Z세대의 모바일 이용 행태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서비스들의 이용도 늘어났지만 게임이나 동영상, 소셜미디어 등 수업과 상관없는 미디어의 이용이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딴짓의 결과물인 것이죠. 여하튼 이처럼 모바일 이용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TV에서처럼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이 늘어났을까요? 모바일은 TV와 달리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 희비가 좀 많이 갈렸습니다. 지금 이 세션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오늘 저녁에 뭐 시켜 먹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배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맛집 명소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 규모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코로나19로 이용자 성과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입니다. 그 외에도 비대면 선으로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선거래 이용자도 크게 증가했고, 늘어난 가정 내 여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과 게임의 이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게 되면서 영화 관련 서비스 이용자 성과는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동만 하는 풍조가 보편화되면서 여행 숙박 및 교통 서비스도 이용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정 내 여가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동영상과 게임의 이용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과 게임은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이용 시간 중 80%를 차지하는 주요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 보시는 분이 거의 없죠. 동영상은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약 4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게임은 그 절반가량인 약 2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동영상이 게임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 아래 연령대별 동영상과 게임의 평균 이용시간 그래프를 보면 30대 이상에서는 게임의 평균 이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콘텐츠 선호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에 동영상 소비가 늘어났지만 모든 종류의 동영상 소비가 증가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동영상 서비스를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넷플릭스나 왓챠와 같이 월정액 구독 기반의 서비스를 SVOD 서비스, 웨이브나 시즌과 같이 방송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건당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TVOD 서비스, 트위치나 네이버 TV와 같이 크리에이터나 방송 사업자의 영상을 무료로 스트리밍하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틱톡과 같이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숏폼 서비스로 나누기도 합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짧은 시간 동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스낵컬처가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짜투리 시간에 효율적인 영상 콘텐츠 소비가 가능한 숏폼 서비스들이 주목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여가 가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효율적인 소비의 필요성이 적어지게 되었죠.
어차피 이제 남아도는 게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 보다 긴 영상 컨텐츠나 몰아보기 형태로 영상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되었고, 한번 비용을 지불하면 컨텐츠 소비량과 상관없이 레디메이드 컨텐츠들이 이미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SVOD 형태의 서비스들이 2020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호황을 맞게 되면서 이 그래프와 같이 확산기뿐만 아니라 완화기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게임 얘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2020년 한 해의 주간 단위의 모바일 게임 서비스 트래픽 데이터를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집에 있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게임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게임 이용 시간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변화하는 모습들이 목격됩니다. 즉, 기존에 게임을 하던 유저들이 많아진 여가 시간을 게임에 더 집중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처럼 재택을 하다가 게임을 한 판 하거나 아니면 12시, 1시 넘어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재택이라서 늦잠을 자도 되다 보니까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전과 후의 게임 이용률 시간대별로 비교해보면 낮 시간대와 심야 시간을 중심으로 게임 이용이 늘어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게임과 관련된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2020년 모바일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변화 한 가지는 게임 이용자가 보다 젊어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게임이라고 하면 20, 30대 젊은 층이 주 이용자층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40대 이용자 비중이 높고 평균 이용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말에는 40대가 가장 많은 이용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가 가용 시간이 늘어난 30대의 게임 이용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 2020년 말에는 40대를 추월해 모바일 게임 이용자 축이 보다 젊은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대와 20대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게임보다 동영상을 더 많이 소비하는 연령대였지만 카트라이더, 어몽어스가 해당 연령대에서 인기를 끌면서 10대와 20대의 게임 이용이 늘어났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020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목격된 현상 중 또 다른 주목해 볼 만한 현상은 IP게임의 성공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19년 이후 브롤스타즈와 배틀그라운드가 이용자 수 기준 1위와 2위를 쭉 유지해 왔는데 20년 5월 출시된 카트라이더가 출시 직후 1위 게임으로 부상해 좋은 성과를 유지해 오면서 IP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여러 IP게임들이 출시되었고 그중 일부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단기간 내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으나 좋은 성과를 유지하면서 롱런했던 게임은 드물었기에 카트라이더가 거둔 지속적인 성과는 높은 영향력을 지닌 좋은 IP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중에 모두 백신을 맞고 언젠가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코로나19 상황은 종식될 것입니다. 그렇게 종식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코로나19가 워낙 파괴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이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미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제도를 일상화하려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경험이 축적된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온라인 쇼핑 루트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업자들이 뉴 노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미디어 이용의 주요 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될 집에 대한 고민과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컨텐츠와 서비스 전략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일상의 변화로 미디어 소비 행태가 가장 크게 변화했던 10대를 예의주시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으셔서 감사합니다.